네, 지난 영상에서요. 우리가 there is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무엇이 있다, 없다, 많다, 별로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배웠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몇 가지 더 고려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이런 걸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냥 뭐뭐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뭐뭐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피아노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할 때는 there is 라는 표현을 안 쓰고 I have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침실이 2개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물론 there is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 말고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I have 2 bedrooms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My house 또는 my apartment has 2 bedrooms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는 나한테 침실이 2개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 집이 침실 2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제 방에 큰 창문이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할 때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There is a big window in my room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I have a big window in my room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더 자연스럽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방이 큰 창문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My room has a big window 이렇게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요. There is a big window in my room. I have a big window in my room. My room has a big window. 이 세 개 중에요. 가장 사용 빈도가 낮다고 봐야 되는 게 there is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2개는 그 사용 빈도가 어느 정도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I have a big window in my room. My room has a big window. 이렇게요. 일단 이 2가지요. 방금 얘기했던 이 2가지 예문이요. 나중에 얘기한 2가지 한 번씩만 따라해 볼게요. I have a big window in my room. My room has a big window. 다시 한번 칠게요. I have a big window in my room. My room has a big window. 자, 의미적으로만 보면은 there is a big window in my room 라고 하는 게 전혀 틀리진 않는데 사용 빈도가 왜 낮냐면은요. my room이잖아요. 그쵸? 내 방이면은 그 창문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창문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there is 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어떤 규칙을 생각할 수 있냐면 there is 라고 하는 거는 그것의 어떤 주인이나 그것을 주로 어떤 이용하는, 사용하는, 차지하고 있는 이런 그 사람이 소수로 적어도 소수의 사람으로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런 규칙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모든 규칙에는 예외사항이 있죠.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두면서 이런 거구나. 대충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교통량이 많다. 사람이 많다. 그렇죠. 교통량이 많은 거, 사람이 많은 거는 어떤 그게 특정 사람들한테만 그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there is 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이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횡단보도라는 거는 정말 공용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이용하는 어떤 특정 주인이 없는 그런 시설물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there is 라고 표현하는 게 아주 괜찮다는 거예요. There is no, 그렇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There is no crosswalk nearby. There is no crosswalk nearby. There are no crosswalks near here. There are no crosswalks near he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 집에는 TV가 2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There are 2 televisions at my parents' place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맞아요. 이게 틀리거나 뭐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럽냐를 따졌을 때는 They have 2 TVs. They have 2 televisions at their place. They have 2 televisions
at their plac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이 TV 얘기는요. 앞서 얘기했던 뭐 창문 이런 얘기와는 조금 다르게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사를 하면서 추가가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the house has라고 하는 건 안 돼요. 원래부터 그 집의 일부가 아니라 추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창문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그 집의 일부인 그런 거기 때문에 the house has, my room has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TV 얘기는 그냥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 개념이 이 규칙성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가게까지도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가게는 테이블이 아주 많아.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뭐뭐가 많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했죠? There is a lot 그리고 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there are many 또는 there are a lot of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가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그 가게에는 테이블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할 때 there are a lot of tables 뭐 at the store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they have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거는 그 가게를 어느 정도 의인화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y have a lot of tables 이렇게요. 이거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They have a lot of tables. 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무엇이 있다, 없다, 많다,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요. 항상 there is no, there are no, there are a lot of 항상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have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알고 연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정리할 내용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there is, there are 이 표현을 이제 의문형으로 했을 때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많다, 별로 없다를 있습니까? 없어요? 많아요? 많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형으로 할 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는 is there, are there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do you have, do they have, does it have 이런 식으로 have를 이용한 의문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근처에 백화점이 있나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Is there로 질문을 해야 될까요? Do we have? Do they have?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이 근처에 백화점이 있고 없고는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Is there a department store nearby? Is there a department store near here?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 두 번만 따라해 볼게요. Is there a department store near here? Is there a department store nearby? 거기 근처에 주유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 근처에 주유소가 있니? Is there 이렇게요. Is there a gas station near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there a gas station near there? Is there a gas station nearby? 이 nearby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 근처에, 그 근처에, 저 근처에 어떤 기준이 되는 근처에라는 거를 이미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의 그런 부사예요. nearby. 한 번씩만 따라할게요. 그 근처에 주유소가 있어요. Is there a gas station near there? Is there a gas station nearby? 어떤 가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거기 해물 요리도 있어?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거기 해물 요리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가게에 뭐뭐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물론 is there, are there 라고 해도 의미는 통하지만 그 가게를 they라고 지칭을 하면서 they have, they don't have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했죠. 그래서 질문할 때도 do they have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Do they have any seafood on their menu?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냥 뭐 on their menu도 필요 없이요. Do they have any seafood?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Do they have any seafood? 여기서 any를 생략을 해도 되지만 any를 넣음으로써 무슨 종류인지는 상관없으니까 어떤 형태로 됐든 해물 요리를 강조를 하면서 물을 때 any를 넣어서 묻는 게 좋아요. Do they have seafood? 라고 할 수도 있고요. Do they have any seafood?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한 번씩만 따라할게요. Do they have seafood? Do they have any seafood?
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 걸쳐서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토대로 해서 많은 문장들을 직접 만드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뵐게요.